자, 이 시간에는 용어와 절차, 도과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은 날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경우에 질문을 제가 받은 게, 자, 임차권 등기 했어요. 자, 경매는 언제 진행되나요? 하시는 분들, 임차권 등기는 여기 전입 빼면서 임차권 등기하고, 이제 뭐 살면서 경매 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임차권 등기 하시는 분들, 임차권 등기는 그 등기에 공시한 거지, 경매를 임차권 등기했다고 알아서 누가 넣어주지 않아요. 경매는 누군가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팔아야 되는데,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서류, 내가 그 사람이 술 먹고 나한테 얼마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경매해달라, 해줄 수 없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10년 전에 나한테 500만 원 가져갔는데 지금 안 갖는다. 그런 거를 가지고 그 권한을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매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판결문을 가지고. 그래서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은 이게 지금 경매를 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걸 개시라고 하죠. 자, 개시 결정이 공시돼요. 공시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사건 번호가 그 경매가 시작되는 해에, 그 해가 접수되는 해가 2018년 땡땡땡땡 공시돼요. 이때는 이해 당사자 외에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뭐 거의 신생아 수준이기 때문에 단무지 사람들은 이 기록을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등기에 공시한 이유가 이걸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자, 이 물건 경매 들어갔으니까 조심하세요. 임차권 등기는 거죠. 자, 이 집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집에 새 들어올 사람 조심하세요 하는 게 임차권 등기고요. 경매는 이 물건은 어떠한 이유로 경매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유의하세요. 근데 이 경매가 공시된 이후에 뭐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들어오든 여기에 가처분을 하든 전부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등기부 등본 보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이거를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등기부가 사실 두꺼운 거는 막 3, 40장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권 빠져도 몰라요. 부동산에서 보여줘도. 그거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막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개시돼서 이제 일반에게 공고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을 받으러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절차가 누가 봐도 이의가 없는 권한, 누가 봐도 나중에 몰랐다 이런 게 안 되도록 다 공시하고, 이게 다 용어와 절차죠. 낙찰 받으면 끝나나? 그렇지 않아요. 자, 낙찰을 받은 후에도 도과기간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낙찰이 받으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자, 이날 이 시에 매각됐어요. 자, 이 매각이 허가되기 전에 이의 있는 사람 요때 하세요 라고 이 기간을 줍니다. 예. 낙찰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개 물건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유자가 이 집을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서 그날 찾아가서 명도부터 하라, 어떻게 해라 할 말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 물건을 내가 잔금을 내기 전에 잔금을 내도 될 만한가? 이 집이 지금 낙찰에 공시되지 않은 어떤 하자는 없나? 이런 것들을 낙찰자 입장에서도 보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좀 앉을게요. 자, 앉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네. 의자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때 불허가라는 찬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불허가 사유는, 이게 불허가 사유가 되나 안 되나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유로 불허가 사유를 냈지만 안 되는 경우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다 똑같다면 왜 누구는 재판에서 이기고 지냐.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게 불허가 사유가 되겠다고 설득되면, 인용되면은 불허가 나는 거고,
그 키워드를 잘 뽑아줘야 되죠. 판사님한테. 이게 봐도 불허가 사유가 아닌데 이 사람이 가다면 인용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요때 요 낙찰자도 도가기관과 용어와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이불 걸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낙찰 받기 전에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를 절차와 도가기관 안에 보셔서 불허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불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잔금을 안 내버리고 말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미납된 사건 보면은 2번 미납하고 3번째 낙찰자는 불허가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아요. 불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미납해버리면 보증금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분석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했지만 여기서 그냥 정신줄 놔버리면 또 손해가 나는데 돈 벌라고 경매하러 왔다가 돈 손해 나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권리분석 자기가 잘못한 건 불허가 사유가 안 돼요. 자기가 권리분석 잘못해놓고 그런데 말하자면 뭐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뭐 내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가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다 보지 못했는 어떤 치명적인 하자 치유가 있다. 내지는 이걸 지금 사가지고 낙찰가 외에 내가 이 돈을 내서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문제가 있다.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다 하면 감액 신청도 해볼 수 있어요. 낙찰을 5천에 받았지만 공사비가 5천에 들면 1억짜리가 되잖아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기록에는 없었어. 기록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이 물건이 법원에서 조사하지 못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낙찰가 외에 물어줘야 되니까 이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대금 납부하는 기간까지의 도과기간 이가 없으면 이제 7일 후에 14일 후에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허가 결정 떨어지면 이제 잔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잔금을 날 지나서 대금 납부기일이 지나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도 뭐 하시고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대금 납부기일을 넘겨서 그런데 이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치명적이다. 예, 불허가 사유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법원의 판단을 맡길 때 절차에 맞게 대금 납부기일 지나가지고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잔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뭐 하시다가 그러니까 낙찰 받고 끝이 아니에요. 낙찰 받고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걸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인데 여기서부터 후처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돈을 덜 들이고 더 들이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요 후인데 이 후는 사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저희도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다이나믹한 게 이게 이제 막상 가보니 만나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거와 같은 경우 있고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경우 있고 최악인 경우 있고 와 최악이다 와 내가 도저히 이 물건은 내가 생각한 거 다르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경험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또 돈을 버는 거고 정신줄 놔버리면 포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포기는 비싼 학원료를 이제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증금 포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경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이 특수물건인데 특수물건인 줄 모르고 낙찰받았고 잔금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서 안타깝게도 이 특수물건을 초보자들이 특수물건이라 유찰이 많이 됐다는 거를 모르고 경매에서는 싸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싼 거 위주로 검색하다 보니까 특수물건인 걸 모르고 받은 건 불허가 사유가 안 돼요. 왜냐? 법원에서 다 공시했는데 자기가 해석을 할 줄 몰라서 읽을 줄 몰라서 착각해서 내가 잘 아는 동네라 우리 동네라 어떤 분들은 저 진짜 얼마 전에 한번 전화 받았는데 집에만 가봤다고 하시면서 권리분석 할 필요 없다. 내가 그 동네 잘한다. 그래서 그 시세 잘 아니까 들어간대. 경매는 일반 매물이 아니고 이 특수물건이 특수상황인데
권리 분석도 안 해보시고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아파트 시세를 잘 안다고 해서 시세 잘 아신다고 해서 너 101호하고 102호 권리 분석이 다르고 101호, 102호가 다 전월세인지 임차인인지 소유자가 다른데 그거 안 보시고 입찰 받으러 가신다는 건데 저는 좀 소름 끼쳐요. 돈 갖다 버리러 지금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을. 정확하게 보관기간 용어 절차 이거 여기서 이 후처리만 잘해도 이것만 잘해도 근데 이거는 사실 실무에 해당합니다. 공부로는 안 돼요. 부딪혀 봐야 되죠. 그리고 자기 거하고 남의 얘기 들어가면 또 달라요. 여기서 실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실력이 나오는 거죠. 현장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해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조리 있고 순서대로 생각하냐가 실력인 것 같아요. 초보자들 중에서는 알기는 아는데 여기 조금 알고 여기 조금 알고 그리고 괴리가 긴 분이 저는 초보자라고 생각해요. 오래 하고 오래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아는 초보자들은 그래서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아 이분이 얼마나 고민하셨구나 어느 정도 경험이 있구나가 몇 마디 대화에서 나눠지는 게 띄엄띄엄 그러고 연결이 안 되는 그 연결이 되는 게 고수예요. 그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이 고수고 말하자면 이제 수학 문제를 내놨을 때 자 이 문제는 나한테 이걸 묻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풀어야겠다고 맥을 빨리 잡는 사람이 전문가고 고수인 것 같은데 이 실력이 되면 이게 되면 이제 치매만 안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저도 사실 올해 50살인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AI 시대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에 종사했다면 지금 하는 일을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경매라는 어떤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이런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도움을 받는 이런 경매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0년 후 저도 사실 기대돼요. 아 얼마나 고수가 돼 있을지.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게 경매다. 네. 재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나는 자신 있다 라는 자신이 생기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사실 부동산 어느 지역이 몇 세대인데 얼마 오를까 이거 전문가들 있으신데요. 그 부분으로 승산 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고 또 계속 바꿔야 되죠 업데이트를. 예, 근데 요거는 쌓이고 쌓이는 노하우가 여기서 저는 여기에서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거 놓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생방송에서도 우리 사무장님이 막 절차와 용어 도구기간 막 얘기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돈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저는 이거예요. 타이밍.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내가 알아냈을 때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얻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기간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매의 룰을 잘하는 게 권리 분석 잘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당해본 사람이 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잘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 보면 끝이죠. 사실 강제집행 끝까지 가본 사람 잘 없죠. 강제집행 한다 그러면 보통 이사 가는데 만약에 안 간다 그 짐까지 빼가지고 어떻게 할지 끝까지 가본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편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좀 희망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지금 이제 부동산은 부모들이 저렇게 나서서 증여해 주니까 20, 30대 우리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는 밀려나나 지금 이제 30대가 이제
부동산계의 큰 손으로 이제 뭐 40대를 뭐 추적한다고 하는 얘기 있는데 그 뒤에는 그 부모들이 있겠죠. 이제는 증여 재테크가 대세인 세대입니다. 네. 증여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그 기회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양을 받아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하시면 돼요. 부부가 합산 연봉이 한 뭐 2, 3천 돼가지고 몇 년 바짝고짝 하면 뭐 몇백도 버실 수 있는 사람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 경매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실무에서 별로 필요 없는 거에 에너지 쏟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뭐 생방송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됐어요. 제이하고 오랫동안 주고받고 하다 보니. 근데 진짜 그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잘 모르시고 계시면서 뭐랄까 사실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요새 그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보면 경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매 방송하는 사람을 좀 상업적인 용도로 치부하면서 그 얘기들에 대해서 뭐 나는 좀 수준 높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경매방송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경매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더군다나 하기가 굉장히 편해진 이 세상이에요. 시간이 없고 돈은 사실 없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좀 모아야 돼요. 네. 아니면 자기 집을 빼서 월세 살면서라도 돈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지. 부동산인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힘들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이런 어떤 경매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을 좀 푸시고 실질적으로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익히시는 저희 채널을 좀 많이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방송을 보시고 또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이런 강의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싶으면 저희가 또 뭐 언제든지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고요. 유튜브에 댓글 남기신 거는 저는 거의 읽지 않습니다. 악플이든 선플이든 거의 읽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는 뭐랄까 적합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있는 댓글은 그 댓글 가지고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뭐랄까 정리가 안 돼 있다 할까?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제 한 라인이 로그인 하셔서 글 남기시면요 저한테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frg.kr PC에서 글을 남기시든 어플리케이션 경매구매 가이드 어플을 설치하셔서 거기에 글을 남기시든, 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야 되죠. 좌표를 찍어야 돼. 누가 남긴 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기계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송해달라 해달라고 하시면 그게 여러 사람이 같이 볼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는 방송을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 대신 방송을 보시고 댓글에다가 남기신 거는 저희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항상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라인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주고받는 거는 제가 에너지 소모도 많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못 느껴요. 너무 뭐랄까 가벼워서 얘기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닌데 한 줄로 기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채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차라리 생방송에 들어와서 댓글로 남기시면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오셔서 현금이 3억 있습니다 한다고 3억을 책상에 쌓아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얘기해서 생각을 진전시키다 보면 나중에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걸 잘 모르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뽀록 나는 경우가 있어요. 3억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3천만 원 밖에 없고. 왜냐면 2억 7천은 지금 현금화 안 되는 돈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현금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기회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방송 들어오셔서 생방송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